간편하게 은퇴 준비를 시작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펀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퇴 전에는 TDF, 은퇴 이후에는 TIF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은퇴할 시점을 미리 정해놓으면 그 시점에 맞게 알아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펀드가 바로 TDF입니다. TDF는 간편하고 연금 자산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 급격하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TDF뿐만 아니라 TIF, TRF 등 노후 대비에 활용하기 좋은 여러 펀드들의 장단점과 수익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TDF. 여기서 TDF는 타깃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흔히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도 하죠.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점을 타깃 데이트, 즉 목표 시점으로 잡고 생애 주기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해주는 자산 배분 펀드를 말합니다. TDF는 은퇴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은퇴 시점으로 지정한 연도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주식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을 높여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통상적으로 예상 은퇴 시점은 자신의 출생연도에 60을 더해서 나오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1985년생이라면 여기서 60년을 더한 2045년이 여러분의 예상 은퇴 시점이자 타깃 데이트가 됩니다. 보통 TDF는 상품명마다 펀드의 타깃 데이트를 나타내는 숫자가 4자리씩 붙어 있어 예상 은퇴 시점에 근접한 상품을 고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045년 은퇴 예정이라면 대부분 TDF 2045 상품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은퇴 예상 시점이 2043년이라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애매하다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은퇴 전까지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기간이 좀 더 짧은 TDF 2040을, 남은 기간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기간이 좀 더 긴 TDF 2045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은퇴 시점이랑 관련 없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고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주식 비중이 높은 걸 선호한다면 TDF 2070 등 기간이 많이 남은 상품을,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면 기간이 적게 남은 TDF 2025나 TDF 2030 등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TDF는 이처럼 투자자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 은퇴 시점에 맞게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생애 주기에 맞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 리밸런싱 해주는 점, 투자 범위가 굉장히 넓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일부 국가나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와 달리 TDF는 국내 채권이나 주식뿐 아니라 해외로도 자산을 배분해 글로벌 주식, 채권, 원자재 등에 폭넓게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의 경우엔 선진국과 신흥국 등으로 투자 범위를 또 나눠서 투자하므로 각 시장 상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장점들이 있는 만큼 단점도 분명한데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 장기 투자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수료가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TDF 상품은 다른 펀드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재간접형 상품이 많아서 수수료가 이중으로 들 수 있거든요. 또한 해외 운용사에 위탁 운용되는 TDF 상품일 경우에도 운용 또는 관리 수수료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를 위해 접근하거나 비싼 수수료 대신 개인이 직접 공부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면 TDF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DF는 최근 펀드 시장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꼽힐 만큼 성장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금융정보 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TDF 총 운영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고 합니다. 2018년 말 1조 3,730억 원에 불과하던 순자산 규모가 3년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00% 이상 급증한 것이죠. 시장 점유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커지는 TDF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차지한 곳은 2011년 TDF를 출시하며 시장을 개척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10월 말 기준 점유율은 무려 43.46%였죠. 뒤를 이어 삼성, 한투, KB, 신한 등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TDF 상품은 어느 운용사의 것이었을까요? KB자산운용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대표 상품인 KB 온국민 TDF 2055의 최근 1년 수익률이 34.48%로 전체 TDF 상품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TDF는 목표 시점이 동일하고 주식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이 비슷한 TDF끼리 비교해야 제대로 된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 1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대표 상품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45의 수익률을 따져보려면 마찬가지로 타깃데이트가 2045인 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같은 은퇴 시점을 설정했더라도 운용사에 따라 세부 전략과 상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글라이드 패스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운용사의 펀드일지라도 환해지형이나 재간접형 등으로 상품이 나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잘 확인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따진 다음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 채권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유독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상품이 있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이 높진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DF가 은퇴 이전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찾는 상품이라면 TIF는 은퇴 이후 노후 자금을 잘 쓰기 위해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타깃 인컴 펀드를 뜻하는 TIF는 수익률보다 안정성 쪽에 좀 더 방점을 둔 보수적인 성격의 펀드인데요. 노후 자금 원금을 최대한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해 은퇴 후 생활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각종 리스크가 닥치더라도 은퇴 자산을 방어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TIF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자산에 편입해 주식 배당이나 채권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등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매년 원금의 3-4% 정도 지급금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받으면서 원금도 최대한 지킬 수 있게 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TIF 시장도 TDF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은 많이 작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TIF 전체 순자산은 6,229억 원으로 올 초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TIF의 대표 상품으로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와 미래에셋 개인연금 평생소득 TIF, 삼성평생소득 TIF, 한국투자 TIF, 신한평생소득 TIF, KB 온국민 평생소득 TIF 등이 있는데요. 10월 말 기준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와 미래에셋 개인연금 평생소득 TI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각각 7.29%와 7.20%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상품이더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TIF의 경우 중위험 중수익 혼합형 펀드이므로 원금을 모두 잃을 확률이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 4%를 목표 수익률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엔 원금을 깨서 지급 금액을 주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빨리 원금이 소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익률이 예상 수치보다 높으면 더 오랜 기간 연 4%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TRF에 대해 알아볼까요? TRF는 타깃 리스크 펀드의 약자로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맞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배분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 시점에 따라 투자 자산의 비중이 달라지는 TDF와 달리 TRF는 펀드의 위험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처음부터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자산의 비중을 정해놓고 투자를 시작하는 상품입니다. TRF는 투자자가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직접 위험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ETF로 주식과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만 선진국 주식이나 국내 채권 위주로 자산을 배분하다 보니 신흥국 시장이 활발하거나 국내 채권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진국 주식과 한국 국채가 같이 하락할 경우에는 대체 자산이 없을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죠. TRF는 현재 코덱스 TRF 7030, 코덱스 TRF 5050, 코덱스 TRF 3070 등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TRF 시리즈 3종이 대표 상품인데요. 참고로 상품명에 포함된 4자리 숫자 중 앞 2자리가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 뒤 2자리가 국내 채권 비중을 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덱스 TRF 3070이라고 하면 선진국 주식의 30%, 국내 채권의 70% 투자하는 상품이 되겠죠. 그런데 선진국 주식의 30%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에서는 코덱스 TRF 3070 상품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퇴직연금에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3가지 상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긴 해야겠는데 복잡한 게 싫다면 오늘 알아본 상품들이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투자 목적이나 투자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각각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각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상품의 특징이나 자산 구성, 수익률, 총 보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 분석하셔서 모두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